세상을 연결하는 뉴스 브릿지입니다. 경기도 안산에는 일제강점기부터 40년 동안 어린이와 청소년 수천 명을 가둬놓고 강제 노역을 시켰던 곳이 있습니다. 선감학원이라고 불렸던 이 시설에서 최근에도 아이들의 유해가 대거 발굴됐는데요. 아동인권 침해로 얼룩졌던 아픈 역사, 진실화해위원회 김진희 전 조사팀장에게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이 선감도는 경기도 안산 인근에 있는 작은 섬인데 여기에 왜 선감학원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까? 네. 일제강점기 말기인 1941년 10월 조선총독부의 지시로 경기도 사회사업회는 기부금 50만 원으로 선감도 전체를 매수하여 학원을 설립하고 1942년 4월 처음으로 200명의 소년이 수용되었습니다. 제5공화국 초기인 1982년 9월까지 운영되었습니다. 일제 선감학원 설립 목적은 사회 반여가 등을 보호 육성하여 대동아 전쟁의 전사로 일사순국할 인적 자원을 늘리자라는 취지였습니다. 실제 선감학원 피소용 아동 중 일부는 강원도 삼척 등 탄광 노동자로 강제 동원되었습니다.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을 활용해 아동들을 강제 수용한 후 가혹한 훈련을 통해 태평양 전쟁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고 있었습니다. 일제가 선감도에 선감학원을 만든 목적은 아동에 대한 강제징용이라는 선감학원 운영 목적을 은폐하기 좋고 강제 수용한 아동들이 탈출이 용이하지 못하다는 이유였을 것입니다. 섬은 아동 보호 수용시설이 있기에는 매우 부적절한 곳입니다. 경기도에서도 섬에 위치하고 있어 아동들이 심리적 고립감을 느낀다, 관리자를 구하기 어렵다, 탈출로 인한 익사자가 많다 등의 문제점을 1950년대부터 인지하고 있었지만 폐쇄 시까지 선감학원을 육지로 이동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진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선감학원을 선감도라는 도유재산 관리를 위한 관리 분소로 이용하기 용이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다면 당시 시설 안의 상황이 구체적으로 어땠습니까? 선감학원 운영 목적을 조사한 결과 선감학원은 명목상 불황화 수용보호소 및 직업보도를 위해 설립되었지만 실제 선감 도유지 등 도유재산 관리를 위해 운영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선감학원의 인력 구성도 효율적인 선감도 도유재산 관리에 맞게 배치되어 아동 양육 및 교육과는 거리가 멀었고 선감학원에서 아동들에게 제공한 생활환경 또한 감금, 격리를 목적으로 하여 매우 열악하였습니다. 선감학원 운영 구성원은 6명 정도의 일반 행정직 공무원과 그 외 임시직 고용원 등인데요. 선감학원이 운영되었던 40년간 공무원 중 아동 관련 전문가는 2명 이하였고 대부분이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아동복리법에 의하면 수용 아동 15명당 1명의 보모를 채용해야 되는데 선감학원은 1968년 이후 단 한 해도 아동복리시설 설치 기준령에 부합하는 인원의 생활지도원과 보모를 채용한 적이 없습니다. 선감학원은 사장, 반장 등의 아이들만의 위계질서를 만들어 군대식으로 운영하였는데요. 성인들은 아이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선감학원은 이런 풍경이 떠오르는데요. 학교 교실과 같은 구조의 건물의 복도 마룻바닥에 곡괭이가 끌리는 소리가 들리고 아이들이 각 방에서 8살부터 10대 후반의 아이들이 겁에 질려서 무릎을 꿇고 앉아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차례로 매질이 끝난 후 알몸으로 잠을 청하는데요. 이불은 충분하지 않고 방은 매우 비좁아 빽빽하게 모로 누워 잠이 듭니다. 밤에는 다시 또 다른 폭력으로 지옥이 시작되고요. 이때 트라우마로 현재까지 괴로움으로 잠도 못 자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예, 그렇다면 당시 피해자나 사망한 원생들이 얼마나 되는지 지금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정확한 수치는 파악이 힘듭니다. 선감학원 개원부터 폐쇄 시까지 선감학원 등 수용된 아동의 수는 5,000명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경기도가 제출한 선감학원 수용 아동 원화대장은 4,689건입니다. 일부는 유실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원화대장 4,689건에 기재된 퇴소 사유는 귀가, 전원, 탈출, 고용유탁, 사망, 미기재, 기타로 구분됩니다. 이 중 사망자는 24명에 불과한데요. 굶주림과 폭력, 강제노동 등에 시달리는 원생들 중 상당수가 섬에서 탈출을 시도했지만 선감도 주변 서해 갯벌 물살이 센 데다가 수심이 깊어 많은 원생들이 익사한 것으로 추정되고 또 열악한 환경으로 영양실조 등의 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해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한 희생자도 많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2차례 유해 발굴을 통해서도 24명보다 더 많은 수의 희생자가 있을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탈출은 824건, 미기재 642건, 기타 590건입니다.
24명의 사망자 이외 탈출, 미기재, 기타 건에 대한 희생자 범위도 진실규명 대상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 최근에 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위원회에서 이 선감학원 수용자 전원을 인권침해 피해자로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첫째는 피해자 명예회복입니다. 진실화해위원회에서는 국가 관련 국가기관인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법적 근거 없이 강제 구금한 행위 등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경기도지사가 사과했지만 책임에 대한 사과가 아닌 도의적인 사과라고 표현했고, 경기도지사를 제외하고는 어떤 국가기관도 현재까지 사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공고한 다항의 이행입니다. 다항에서는 행정안전부와 경기도는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활동 종료 이후에도 추가 확인되는 피해자들에 대한 진실규명 활동을 제도화하여 피해 인정 및 피해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담당 부처를 지정하여 해당 업무를 추진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성감학원 피해자는 5,0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진화위에 접수된 인원은 230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진화위 조사 종료 후에도 많은 분들이 추가 조사를 문의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 번째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피해 보상 범위 확대입니다. 경기도의 거주자와 유가족에 대한 동일한 피해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네, 이 과거의 아픔에 고통받는 피해자들의 명예가 회복되고 이 상처를 회복하기 위한 어떤 후속 조치도 계속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